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4년 국가직 9급의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로이 내용 기억하세요? 사실 로이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배구 규제, 구, 규제, 배분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네 가지 보신 다음에 거기에 내용을 정말 대략 읽으시고 문제를 푸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정부, 정치체제, 정부의 활동,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구성정책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독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잔소리를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정부 혹은 정치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줘서 정부의 정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 요거는 구성정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상징정책, 알몬드와 파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부기구를 구성하는 정책이 아닌데 이게 정부라는 단어만 보고 로이의 정책 유형에 대한 거라면 이거는 구성 정책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지. 문제에서 여기 나오는 선지는 반드시 로이에 대한 얘기만 들어가 있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9번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선지예요. 2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과 같이 소득의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 정책입니다. 도로건설, 하천, 항만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 정책이 맞고요.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 요거는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1번입니다. 자, 10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행안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여러 가지 보고서 제출하고 이러는 주체들 아시겠지만 중앙관서회장,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맞고요.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진행했다? 그럼 그에 대한 소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경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한다. 그러면 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예외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에는 특례시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 모든 전반적인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안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4번이 틀린 걸 찾아내셔야 하는데 사실 틀린 거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죠. 되게 어렵습니다. 힘든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내용들을 보시면 함정을 팔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제출권자 누구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조항 내용들이 어느 법이나 또는 어느 명령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가지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요. 자주 칠 때가 되는 주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국가직에 한번 나왔으니 이 법의 취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마지막 파이널 특강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이요. 자, 신고전 조직 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 인간관계론은 기계적 능률성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 조직 구조나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강조하지 않았죠. 요거 강조했던 건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1번, 2번, 3번 틀린 선지, 4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 이들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갈등 관리의 유형. 이거는 토머스란 학자가 설명했었던 갈등의 해소 전략. 토마스의 갈등 해소 전략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토마스란 학자가 그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얼마나 배려해 줬는지 협조 그리고 내 의견을 얼마나 관철시키고자 했었는지 우리가 이걸 단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단정과 협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갈등 관리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PP는
내 의견도 남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갈등이 존재함을 알지만 그걸 표면상으로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래서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얘기하고요. 수용은 내 거는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내 거는 양보해요. 하지만 타인의 이익을 배려해서 협조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맞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타협은 갈등의 일종의 준해결 같은 거죠.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상태로 해결하는 것. 그래서 갈등의 당사자 간에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극대화하려는 유형, 바로 윈윈 전략.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건 오히려 협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 타협은요. 당사자 간의 의사를 적당히 존중,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 적당한 만족, 갈등의 준해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윈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윈윈은 둘 다 이기는 건데 준해결은 둘 다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지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3번 X. 4번 경쟁은 내 거는 완전 단정. 그리고 타인의 것에 대한 비협조. 그래서 단정, 비협조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2번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 네, 우리 오늘 하는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날짜가 하루하루 제깍제깍 오죠? 자, 여러분, 편하게 마음 먹으시고 아는 것만 잘 정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끝까지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